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이건석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지난번에 이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 트레이닝의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본 컨텐츠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번 컨텐츠는 MLP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었고, 이제 MLP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사하강법,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컨텐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하나의 슬라이드로 압축해서 넣어놨는데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다루었었죠. 이를테면 이제 첫 번째 디멘전과 두 번째 디멘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요 X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요 첫 번째 웨이트, 즉 W1 간의 연산을 거쳐서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히든 레이어에 해당되는 H와 이제 두 번째 웨이트에 해당되는 W2 간의 연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Y 값을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네트워크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봐야겠죠.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W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퀘어드 로스를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레디언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펑션에 대해서 W1을 가지고서 미분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을 지난 시간에 도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파라미터인 W1에다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더해주고 그냥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텝 사이즈의 역할을 해주는 러닝 레이트를 반영해서 더해주면은 새로운 웨이트가 도출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W2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더해주고 거기다가 스텝 사이즈인 러닝 레이트를 반영해주면 이제 마찬가지로 W2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4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는 X1과 X2라는 두 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각각 4개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개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Y 값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X1과 X2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X와 웨이트 간의 연산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X1에서 H1으로 가는 이 웨이트는 1로 되어 있고 X2에서 H1으로 가는 웨이트는 뭐 1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웨이트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든 레이어에서 Y 값으로 가는 웨이트도 각각 이렇게 1, 1, 1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값들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초기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정해 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은 우리가 초기 값으로서 설정을 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X0와 H0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바이어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컨스턴트로 취급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있는 요 0과 요게 H0에서 이제 뭐 Y로 가는 1 그리고 또 X0에서 H2로 가는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어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 X0와 H0가 모두 다 이제 컨스턴트인데 뭐 어떤 값을 설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계산의 편의함을 위해서 이제 각각 1로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X0와 H0는 이렇게 1로 컨스턴트 취급을 해 놓고 바이어스 웨이트에 해당되는 값들은 이렇게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이제 데이터도 있으니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 것은 첫 번째 히든 노드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이거 한번 입력값과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요 H1에 들어가는 값인 A1입니다. 그래서 요 A1을 계산해 보면은
요 입력 데이터인 x1과 이제 웨이트 간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해볼 데이터는 다뤄볼 데이터는 여기 있는 2분의 1, 2분의 1, 요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과 2분의 1이 각각 들어가게 되고 우리 x0는 1이라고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값들은 각각 웨이트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형 결합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1 값은 1로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값 구했으니 이제 H1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H1 값은 A1 값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 그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A1 값을 넣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731이라는 값이 얻어져서 이게 이제 H1 값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H2에 대해서도 이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계산할 텐데, 먼저 이제 인풋 값에 해당이 되는 A2 값은 동일합니다. 여기 입력 값이 각각 2분의 1과 2분의 1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값과 이제 해당되는 웨이트 간의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최종 그 A 값이, A2 값이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H2 값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주면은 0.182라는 값이 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H1과 H2 값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Y 값을 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 있는 H와 여기 이제 두 번째 웨이트인 W2 간의 웨이티드 썸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돼서 요 H1에 해당되는 값이 0.731이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0.182는 여기로 들어가고 H0는 아까 우리 1이라고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1 들어간 다음에 웨이트와 곱해서 서로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 도출되는 y 햇 값은 1.913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y 값은 이제 1이었는데 우리가 예측한 y는 1.91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forward 패스를 가지고서 y 햇 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구한 a 값이라든지 h 값이라든지 y 햇 값,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업데이트할 대상은 여기 이제 W2, 여기에 해당되는 웨이트들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W2는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놨던 그 표현해놨던 그 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각각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은 계산이 됩니다. 우리 기존의 W1 값은 뭐였습니까? 원래 우리 1이었죠. 그래서 기존 값 넣어주고요. 요 에타 값 뭐였습니까? 에타 값은 우리 러닝 레이트 0.1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0.1이라는 러닝 레이트를 설정해 주었고 실제 Y 값은 뭐였습니까? 실제 Y 값은 1이죠. 그래서 여기 1 넣어주고 우리가 예측한 Y 햇은 뭐였습니까? 1.913이었죠. 그래서 1.913 넣어줘서 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1 값 뭐였죠? 이제 앞에서 구했던 H1 값은 0.731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연산해주면은 간단하게 0.933으로 이제 우리 값이 얻어집니다.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값이 1이었는데 이제 0.933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W2 값도 이제 우리 업데이트 할 텐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기존의 W2 값 뭐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W2 값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넣어주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값들을 쭉쭉쭉 넣어주면은 계산해서 0.983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바이어스 웨이트에 해당되는 값들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이 바이어스 웨이트도 동일하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값을 넣어주고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고 연산을 해주면 0.90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다 구하고 났더니 각각 이렇게 0.933, 0.983, 0.909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기존 값이 각각 1, 1, 1이었는데 파라미터 업데이트한 이후에는 0.933, 0.983, 0.909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 업데이트 해줬으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웨이트 값도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해볼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의 대상은 요 H1에 연결되어 있는 웨이트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W11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 요 웨이트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식을, 업데이트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줬습니다. 여기다가 해당되는 값들만 마찬가지로 넣어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요 W11에 해당되는 기존 값은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1입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고 요 에타 값은 마찬가지 러닝 레이트 0.1로 세팅되어 있죠. 0.1 넣어주고요. 요 y 값은 실제 y 값이죠. 여기 1이네요. 그래서 1 넣어주고 y 햇은 마찬가지로 1.91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W12는 뭐였습니까? W12는 우리 기존에 1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에 값인 1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H1 값은 뭐였습니까? H1 값 우리 앞에서 구해봤죠. 0.73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H1은 마찬가지 0.731이고요. 그 다음에 X1은 뭐겠습니까? X1은 여기에 해당되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요거 이제 좀 길지만 연산해보면은 0.99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제 W21에 해당되는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각각 해당되는 값들을 넣어주면은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고 계산했더니 약 0.99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스 웨이트 동일하겠죠? X0에서 H1으로 이어주는 바이오스 웨이트 값 원래 0, 이었죠 그래서 요 0에서 0에 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나 요거를 한번 반영해줘서 계산했더니 약 마이너스 0.01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기존의 웨이트 값은 이제 H1으로 이어지는 웨이트 값은 1, 1, 0이었는데 파라미터 업데이트한 이후에는 0.991, 0.991, 마이너스 0.018 이렇게 결과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H2에 이어지는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기존의 이제 웨이트 값은 각각 0, 1, 마이너스 2였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동일한 프로세스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요 W12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웨이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식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에타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W22도 여기에 있는 W22 요거를 넣어줘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제 연산해주면 요 W12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약 마이너스 0.007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된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각각 0.993 마이너스 2.014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원래 H2로 이어지는 웨이트들은 0, 1, 마이너스 2였는데 요거를 파라미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줬더니 마이너스 0.007, 0.993, 마이너스 2.014로 각각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요.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줬더니 요 기존의 파라미터 값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업데이트가 바뀐 거죠. 업데이트된 값들이. 요게 이제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요걸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요렇게 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요렇게 이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주면 요게 이제 하나의 이포크가 됩니다. 하나의 이포크가 되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요 이포크를 여러 번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이제 요 이포크 또는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반복하게 되냐면은 뭐 우리가 정해놓은 맥시멈 어떤 이터레이션 수만큼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작아지거나 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한번 실제 데이터 가지고, 간단한 실제 데이터 가지고서 한번 계산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도 한번 해봐왔고, 우리가 이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꼭 MLP라든지 간단한 ANN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라든지
그 비전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적합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뭐 RNN이라든지 LST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RNN 계열들인데 그 자연어와 같은 시퀀스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잘 처리해주는 네트워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새 이제 그 문맥을 데이터 간의 문맥을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의 어떤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의 타입들인데 요 네트워크들도 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기반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한 트레이닝을 다루어 보았고, 실제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숫자 값을 계산도 해보고,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그 값도 한번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컨텐츠를 다루어 보았고, 이제 본 온라인 컨텐츠는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 또는 재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